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85기 김지영이고요. 교수님 그 건국대학원에서 지금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백악차 아카데미 왜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왜 시작됐냐라는 과정보다 제가 이렇게 일이 커진 겁니다. 원래는요, 저도 그 전문대를 원래 나왔잖아요. 1988년도에 신구전문대 물리치료과를 들어가서 이제 이런 물리치료사 생활을 하다가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피부미용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미용에 편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피부 미용인들이 되게 상황이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이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피부 원장님들 당신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육적인 환경이 좀 잘 만들어지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누군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교수가 돼서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이 그렇게 피부 미용인들부터 먼저 시작한 거죠. 1인 샵들이 1년에 1억씩 버는 사람을 100명을 도와주겠다. 대신 금전적인 요소보다도 거의 무료 강의 내지는 최소한의 실비로 내가 시간을 쓰면 되니까 나 같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으나 금전적으로 어렵고 또는 누군가 도움이 못 받아서 자기의 방향을 못 잡는 사람들의 그 길라잡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100억 샵, 그러니까 1인 샵이 100명이 모인 1억씩 버는 사람을 100명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100억 샵이라고 시작이 됐고 벌써 횟수로 10년이 됐고 100억 샵을 거쳐서 가신 분들이 한 4천 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만 만들면 사실 그만두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샵 원장님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재기하는 과정이라 이제 다시 100명을 다시 만들려고 100억 샵의 아카데미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인 샵을 1억씩 버는 사람을 100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요즘은 피부 미용인, 물리치료사, 필라테스, 요가 강사, 운동 처방사, 재활 전문가, 대체의학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명시상부 지금은 피부 미용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대체의학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게 됐던 계기가 된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또 왜 강의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고요. 새벽에 강의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 샵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주로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만약에 부산에서 제가 3시간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들으러 오신다고 하면 강의는 무료일지언정 오고 가고 시간을 빼고 3시간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샵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오시면 최대한 12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몇 번에 나눠서 할 수업을 한 번에 듣고 효율적으로 하자. 단 강사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 강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 기왕에 샵을 문 닫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에게 최대한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시간을 한 거고요. 새벽에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아침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서 샵을 하루 종일 열 수 있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7시부터 강의를 하는 거를 이것도 거의 10년째 매주 목요일 정도에 지금 잡아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강의를 듣고 또 낮에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마음 하나랑 두 번째는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새벽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 강의 이름이 간절반입니다. 간절한 사람들이 오게 해라 라는 간절반이라고 됐던 거죠. 어쨌든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강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시간째 하신 거였어요? 네. 그러면 장애인 수기 봉사단은 또 요즘에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어샵 아카데미에서 10년 동안 또 각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정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참 많이 했었죠. 일반적으로 정상인들이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이분들도 있지만 진짜 신체적으로 불편한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지만 후천적인 장애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와서 그런 후천적인 장애가 오거나 또는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오신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또 가족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 비슷하게 저희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또 이런 그 의료 집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줄 수 있고 그분들의 심리적인 요소들도 도와줄 수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손이 가면 팔다리가 따뜻해질 수 있고 관절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불편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래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수기 봉사단이었지만 좀 규모를 좀 키워서 진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우리랑 얘기할 수 있는 무료 단체를 만들었고요. 사실 여기 저희 옆에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분들에게 언제든지 장애인들 또는 재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거는 약간 얘기하다 보면 마음의 빚을 우리 덜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일례를 하면은 우리가 요즘 심폐소생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꼭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지면 우리처럼 이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우리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정상적인 육체도 있지만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더라는 거죠. 백옥시 아카데미는 우리 시각장애인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마음에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불편하신 분과 평소에 눈이 보이다가 갑자기 어떤 질환과 상황에 의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어떤 게 더 불편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뒤늦게 시각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행을 하던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거나 또는 뇌혈관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수발하게 될 때는 그들의 아픔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작게나마 그들에게 봉사를 하는 단체를 만들자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죠. 최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힘든 단어인데 사실 저도 원래 제 직업이라는 게 있고 또 생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힘들고 어렵고 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시작했던 이 일이 이제는 일이 커졌다고 표현한 것처럼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는 늘 말씀드렸듯이 일단 100명을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연순 수익을 1억을 버는 어떤 샵, 그건 피부 미용만이 아니라 요가 샵이 될 수도 있고 마사지 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기 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샵을 일단 1호부터 100호까지 만들어서 저는 그들을 적극 지원하고 무너지지 않게 계속 교육적 시스템과 또 때로는 이러려고 해요. 내가 그 샵을 찾아가서 고객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아니면 그 원장님이 무언가 나한테 요구하면 또 다시 그거를 다시 교육을 해주고 일단 먼저 최종 목표는 그 100개의 샵을 완성시키고 두 번째 목표는 한적한 바닷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싱센터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신혼범의 어싱센터 해서 힘들고 병들고 어려우신 분들과 같이 바다도 같이 걷고 여력이 되면 진짜 맛이 없는 국수라도 한 그릇 삶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국수도 먹고 그리고 그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제가 그동안 배웠던 공부와 학식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고 그 100명의 원장님들이 아마 국수는 보내주지 않을까. 그죠? 또 때로는 그분들이 와서 저랑 같이 그 길도 같이 걸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고요. 지금의 가장 큰 작은 소망은 뭐냐면 우리 백옥샵 아카데미에 공부하러 오시는 원장님들과 또 백옥샵에서 성장해서 각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강사가 되신 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100억 샵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 제자들이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해주는데, 제가 강의를 부탁을 하면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샵에 문을 닫고 와서 와주는데, 인원이 적어서 강의가 자꾸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일단 우리 100억 샵에서 저를 마음으로 도와주는 우리 강사들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 강사들이 수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일단 요즘에 제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희처럼 대체의학을 공부하는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양심적 히포크라테스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직업이 무시당하지 않고, 야, 그런 일 하냐 이런 얘기 안 듣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모든 게 스스로가 재미있고 신나게 만드는 그런 대체의학의 가장 선봉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항상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속도대로 걸어가는 하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것 또한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김지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100억 샵에서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들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게 저와 100억 샵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